혹시 계란을 이것과 같이 먹고 신장이 녹아내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도 의사 가운을 처음 입었을 때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는 그 계란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니요. 그런데 문제는 계란 자체가 아닙니다. 계란과 함께 먹는 특정 음식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러분이 아침마다 건강을 챙긴다고 계란을 드시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같이 먹고 있는 그 음식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의 신장과 심장에 조용히 독을 쌓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25년 넘게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술실과 응급실을 오간 의사 최준혁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환자분을 만나봤는데요. 분명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도 왜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얼마 전 새벽 3시에 응급실로 실려온 68살 박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다급하게 들어온 박 선생님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이 땀을 뻘뻘 흘리며 심폐소생술을 했고 겨우 맥박을 되돌려 놓았지만 가족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은 술, 담배도 안 합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과 보라색 찐 고구마만 먹으면서 누구보다 건강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심장이 멈춘 겁니까? 가족들의 절규를 들으며 저는 차트를 확인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 선생님의 신장은 소리 없이 망가져 있었고 혈액 속 칼륨 수치는 이미 치사량을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믿었던 그 건강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박 선생님이 드신 계란과 고구마가 만나서 몸속에서 시한폭탄처럼 터져버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몰라서 죽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먹은 한 입이 신장을 영원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들과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도 살려내는 최고의 음식 궁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경고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누른 그 버튼 하나가 다음번에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알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을철이면 집집마다 하나씩은 꼭 있는 과일인 감입니다. 홍시나 곶감, 그리고 단감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아마 지금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감이 얼마나 좋은 과일인데 그게 무슨 독약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맛도 좋아서 예로부터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하지만 이 감이 계란과 만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72살 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여사님은 평소 소화가 잘 안 돼서 고기 대신 계란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 정 여사님은 여느 때처럼 삶은 계란 2개를 드시고 후식으로 잘 익은 달콤한 홍시 하나를 드셨습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그 맛이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갑자기 배가 쥐어짜듯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체증이라고 생각해서 소화제를 드시고 손가락도 따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명치 끝에서부터 등 뒤쪽까지 퍼져나갔고 나중에는 방바닥을 뒹굴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응급실로 실려 오셨을 때 정 여사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했고 모니터 화면을 보고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 여사님의 위장 안에는 마치 커다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은 검은 물체가 위장 출구를 꽉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위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위장에 생긴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부드러운 계란과 말랑말랑한 감을 먹었는데 뱃속에 돌이 생긴 걸까요? 범인은 바로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타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타닌은 단백질과 결합하면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정 여사님이 드신 계란의 풍부한 단백질과 감의 탄닌이 위장 속에서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켰고 순식간에 불용성 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돌덩이가 위장을 막아버리니 정 여사님은 물 한 모금도 넘길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구토를 하셨습니다. 몸에서는 수분이 급격하게 빠져나갔고 혈압은 뚝뚝 떨어졌습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은 물이 들어오지 않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 즉시 기능을 멈춰버립니다. 이것을 급성 신장 손상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배가 좀 아픈 문제가 아니라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지 못해 독소가 온몸을 돌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정 여사님은 결국 돌을 깨내는 시술을 받고 며칠 동안 수액을 맞으며 겨우 신장 수치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시던 날 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내가 내 입으로 돌을 집어삼킨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선생님. 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장의 움직임이 느려진 60살 이상의 어르신들은 이런 반응이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옛 문헌인 동의보감에서도 감과 게를 함께 먹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 원리가 바로 이 단백질과 탄닌의 결합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적어도 서너 시간 동안은 감을 드시지 마십시오. 그 잠깐의 달콤함이 여러분의 위장에 돌을 만들고 소중한 신장까지 말라 죽게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감이 여러분의 위장을 공격해서 통증을 주는 적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음식은 소리 소문도 없이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진짜 암살자입니다.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밥 대신 가장 많이 드시는 국민 간식 고구마입니다. 특히 아침에 삶은 계란과 찐 고구마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목이 메니까 우유나 두유까지 곁들여서 말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든든하니 이보다 더 완벽한 아침 식사는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 고구마가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청산가리만큼이나 위험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박 선생님이 응급실에 실려오신 이유도 바로 이 고구마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범인은 바로 칼륨이라는 성분입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의 근육을 움직이고 신경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젊은 사람들에게는 고구마 속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주니 참 좋은 성분입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어서 기능이 떨어진 여러분의 신장에는 이 칼륨이 치명적인 폭탄이 됩니다. 우리의 신장은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소변으로 내보내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신장의 거름망이 낡고 막히면 이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힌 싱크대에 물을 계속 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 공복에 계란을 드시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찌꺼기가 생겨 신장은 이미 일을 하느라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칼륨 덩어리인 고구마가 쑥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 고스란히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근육이 마비되기 시작하고 규칙적으로 뛰어야 할 심장이 불규칙하게 파르르 떨리게 됩니다. 이것이 부정맥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쿵 하고 심장이 멈춰버리는 심정지가 옵니다. 박 선생님이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실 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감은 배라도 아파서 병원에 갈 신호라도 주지만 이 고칼륨 혈증은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와 똑같이 맛있게 드시고 평소와 똑같이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갑자기 억 하고 쓰러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손 쓸 틈도 없이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구마 100g에는 무려 40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고구마 하나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우게 되는데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 양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노란 호박 고구마나 자색 고구마는 맛이 단 만큼 칼륨 함량도 더 높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검진 때 신장 수치가 조금 낮다고만 들었지 환자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신장은 절반이 망가져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6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의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매일 아침마다 칼륨 폭탄인 고구마와 단백질 덩어리인 계란을 함께 드시는 것은 지쳐서 잠들려는 신장을 억지로 깨워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신장은 파업을 선언할 것이고 그 대가는 여러분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해서 뇌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시면 내일 아침 또 습관처럼 고구마를 집어 드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칼륨 조심이라고 딱 네 글자만 적어 주십시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 우리 뇌는 이것을 중요한 정보로 인식해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주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바로 칼륨 조심이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입가심으로 따뜻한 차 한 잔이나 진한 커피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계란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나서 마시는 쌉싸름한 녹차 한 모금은 정말 개운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계란을 드신 직후에 습관적으로 차를 마시고 계신다면 그것은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은 보약을 내 몸속에서 쓰레기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만난 65살 강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강 선생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 전도사였습니다. 비싼 유정란만 골라 드시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는 다 챙겨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 선생님의 얼굴은 늘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건강 검진을 해보니 빈혈 수치는 바닥이었고 신장의 노폐물 수치인 크레아티닌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위험 수준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은 점점 말라가고 신장은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인은 바로 강 선생님이 식사 직후에 꼭 챙겨 마시던 진한 녹차였습니다. 차십에 들어있는 떫은 맛 성분인 탄닌산이 문제였습니다. 이 탄닌산은 계란 노른자의 풍부한 철분 그리고 단백질과 결합하려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계란이 위장에서 소화되기도 전에 진한 차가 들어가면 탄닌산이 계란의 영양소를 꽉 움켜쥐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결합해버린 덩어리는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는 거대 분자가 되어버립니다. 쉽게 말해 영양분이 아니라 배출해야 할 거대한 찌꺼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청소부인 신장은 맑은 피를 걸러내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장기입니다. 그런데 흡수되지 못한 이 거대 찌꺼기들이 혈액을 타고 들어오면 신장은 이것들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힘든 과로를 하게 됩니다. 영양분은 하나도 흡수하지 못해서 빈혈이 생기고 신장은 불필요한 쓰레기를 치우느라 망가지는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강 선생님은 비싼 유정란을 드신 것이 아니라 비싼 쓰레기를 드시고 계셨던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면 수정과나 녹차를 후식으로 주는데 계란 요리를 드셨다면 이것은 정중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과 타닌 역시 계란의 칼슘과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뼈 건강과 빈혈 예방을 위해 먹은 계란이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강 선생님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계란을 드신 후에는 적어도 1시간은 지나서 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가장 좋은 후식입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뜨끔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특히 여러분의 친구분들 10명 중 9명은 지금도 계란을 드시고 나서 녹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더 이상 비싼 음식을 쓰레기로 만들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신장이 헛되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친구에게 보내는 공유 버튼 한 번이 친구의 신장 투석을 막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젊었을 때 돌도 씹어 먹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계란에 고구마를 먹든 감을 먹든 차를 마시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이제 와서 멀쩡한 음식이 독이 된다고 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속하게도 흘러버린 세월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댁에 있는 정수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그 정수기의 필터를 60년 동안 단 한 번도 갈지 않고 계속 썼다면 그 필터가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찌꺼기가 꽉 차서 물이 제대로 통과하지도 못하고 거름망은 다 낡아서 찢어졌을 겁니다. 우리 신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그 두 개의 신장으로 지금까지 60년, 70년 넘게 쉼없이 피를 걸러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필터가 새 것처럼 쌩쌩하니까 고구마에 칼륨이 들어오든 감에 타닌이 들어오든 거뜬하게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피를 거르느라 신장의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들은 딱딱하게 굳었고 노폐물을 거르는 구멍은 좁아졌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신장 섬유화라고 합니다. 겉모습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신장 속에도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생긴 것입니다. 낡은 기계에 갑자기 과부하를 걸면 고장이 나듯이 늙고 지친 신장에 잘못된 음식 조합이 들어가면 그것이 곧장 치명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제발 드시지 말라고 말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는 마십시오. 이미 낡아버린 필터를 새 것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낡은 자동차도 기름칠을 잘하고 좋은 연료를 넣으면 10년은 더 거뜬히 달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쳐있는 신장을 부드럽게 달래주고 꽉 막힌 혈관을 뻥 뚫어줄 기적 같은 청소부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낡은 필터를 청소해줄 아주 고마운 친구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치고 낡아버린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줄 첫 번째 구세주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붉은 보석이라고 불리는 토마토입니다. 아마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에이, 선생님, 토마토 좋은 거야 누가 모릅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토마토를 드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란과 토마토를 반드시 불에 익혀서 함께 드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좋은 음식을 먹는 차원이 아니라 죽어가는 혈관을 살려내는 치료제를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3살 한 여사님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한 여사님은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만성신부전 2기 초기 진단을 받으셨고 고지혈증까지 심한 상태였습니다. 평소에 건강을 챙긴다고 고기도 안 드시고 계란 노른자도 콜레스테롤이 무서워서 다 버리고 흰자만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혈관은 계속 좁아지고 신장 수치는 나빠지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저는 한 여사님께 처방전을 드리는 대신에 프라이팬을 꺼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계란 2알을 풀어서 토마토와 함께 기름에 볶아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돌아가신 한 여사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아침 토마토 달걀 볶음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뒤 검사 결과를 보러 오신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한 여사님의 얼굴색부터가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붉고 칙칙했던 피부가 맑은 핑크빛으로 변해 있었고 무엇보다 혈액 검사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신장 수치가 안정권으로 들어왔고 꽉 막혀 있던 혈관 찌꺼기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계란과 토마토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비밀은 바로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신장 혈관을 녹슬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쉽게 말해 혈관 청소부입니다. 그런데 이 기특한 라이코펜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토마토를 씹어 먹어도 그냥 배만 부르고 좋은 성분은 변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정말 아까운 일 아닙니까? 하지만 이때 토마토에 열을 가하고 계란을 만나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즉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 성분과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무려 4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게다가 열을 가하면 토마토의 세포벽이 허물어지면서 라이코펜이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즉, 한 여사님이 드신 토마토 달걀 볶음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흡수율을 극대화한 천연혈관 해독제였던 셈입니다.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토마토가 채워주고 토마토의 영양 흡수를 계란이 도와주니 이보다 더 완벽한 부부관계는 세상에 없습니다. 맛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부드러운 계란과 새콤달콤한 토마토가 어우러져서 입맛 없는 아침에 술술 넘어갑니다. 만들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토마토를 먼저 볶다가 계란물을 부어서 휘휘 저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단돈 몇천 원으로 여러분의 늙은 신장을 다시 뛰게 만들 수 있는데 안 드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 여사님처럼 건강한 혈관과 맑은 신장을 되찾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 밥상에는 반드시 빨간 토마토와 노란 계란을 함께 올리십시오. 만약 제가 알려드린 이 기적 같은 조합 말고도 신장을 살리는 또 다른 음식 짝꿍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숫자가 많을수록 저는 더 신이 나서 제 진료 기록 속에 숨겨진 보물 같은 비법들을 아낌없이 꺼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구세주를 만나러 가볼까요? 이 친구는 특히 기름진 것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마토가 붉은 보석이라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두 번째 짝꿍은 하얀 보약이라고 불리는 식재료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계란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노른자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젓가락질을 망설이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예전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은 계란을 드실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셨을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의사의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최고의 파트너는 바로 양파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심장병 발병률이 세계적으로 낮은 이유가 바로 식탁마다 빠지지 않는 이 양파 때문이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 혈관 청소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반장급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이 계란과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퀘르세틴은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의 혈관벽에 달라붙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이미 혈관 속에 끈적끈적하게 쌓여 있는 오래된 기름때까지 녹여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신장은 사실 거대한 혈관 덩어리입니다. 사구체라고 부르는 미세한 혈관들이 털실 뭉치처럼 얽혀 있는 것이 바로 신장인데 이 혈관에 기름이 끼면 신장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때 양파가 들어가면 좁아진 신장 혈관을 넓혀주고 피를 맑게 해서 신장이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계란 요리를 하실 때 습관적으로 양파를 꺼내십시오. 가장 쉬운 방법은 양파 계란찜입니다. 양파를 아주 잘게 다져서 계란물에 듬뿍 넣고 찜을 해보십시오. 설탕을 넣지 않아도 양파 특유의 달큰한 맛이 우러나와서 감칠맛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도 속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혹은 양파를 차에 썰어서 계란과 함께 볶아 드셔도 좋습니다. 이때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충분히 볶으면 매운맛은 사라지고 영양 흡수율은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계란에 양파 반 개를 썰어 넣는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사실은 여러분의 혈관에 가장 비싼 생명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귀찮다고 안 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신장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채소에 대한 공포심입니다. 선생님, 칼륨이 무서워서 채소는 입에도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은 칼륨 조절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채소를 끊어버리면 우리 몸은 만성염증이라는 더 무서운 적과 싸울 무기를 잃게 됩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염증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계란과 함께 드시면 염증을 잡고 신장 독소를 배출해주는 진정한 녹색 의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아마 시금치를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 시금치는 수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결석, 즉 돌을 만들 위험이 있어서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브로콜리는 여러분에게 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기적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은 우리 몸속에서 NRF2라는 신호를 깨워서 신장 세포를 공격하는 독소들을 중화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낡아서 삐걱거리는 신장 필터에 녹이 슬지 않도록 기름칠을 해주고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브로콜리가 계란을 만나면 그 효능이 폭발적으로 강력해진다는 점입니다. 계란에는 셀레늄이라는 항산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셀레늄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손을 잡으면 혼자 일할 때보다 10배, 아니 100배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마치 훌륭한 장군과 뛰어난 책사가 만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과 같습니다. 계란의 단백질이 손상된 신장세포를 재건하는 벽돌이라면 브로콜리는 그 공사 현장을 지키는 경비병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브로콜리라도 조리법이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브로콜리를 물에 넣고 푹 삶아버리면 좋은 성분이 물로 다 빠져나가고 열에 파괴되어 버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찜기에 넣고 5분 이내로 살짝 찌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만의 특급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를 씻어서 바로 찌지 마시고 칼로 잘게 썰어 놓은 뒤에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대로 공기 중에 놔두십시오. 브로콜리가 칼에 썰리면서 세포가 파괴될 때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나와서 설포라판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리 썰어둔 브로콜리를 살짝 쪄서 삶은 계란과 함께 드셔보십시오. 아삭한 식감과 고소한 계란의 맛이 어우러져서 씹는 맛도 일품이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혈관 속을 떠다니는 염증 물질들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칼륨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채소를 물에 데치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와서 함량이 확 줄어듭니다.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그리고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살 돈으로 브로콜리 한 송이를 사십시오. 그것이 10년 뒤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채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짝꿍인 계란과 함께 드신다면 채소는 여러분을 해치는 적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 짝꿍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영상을 끄시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계란과 토마토를 먹는다고 해도 조리하는 방법이 틀려버리면 그것은 약이 아니라 또 다른 독을 드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A 선생님, 그냥 대충 먹고 살다가 갈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제 목숨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까지 설득할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육체를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지키고 싶고 100세까지 내 발로 걸어 다니며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철칙을 가슴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생존의 법칙입니다. 첫째, 절대로 날계란이나 덜 익은 계란을 드시면 안 됩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면 갓 낳은 계란을 톡 깨서 날것으로 드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계란 껍데기에는 살모넬라균이라는 무서운 식중독균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야 위산이 강해서 균을 죽일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의 위산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균이 장을 뚫고 혈관으로 들어가면 폐혈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이 약한 신장에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켜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란은 반드시 흰자와 노른자가 완전히 단단해질 때까지 익혀서 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가장 기본입니다. 둘째, 기름에 튀기듯이 굽는 계란 프라이는 피하셔야 합니다. 지글지글 끓는 기름에 튀겨서 가장자리가 바삭하고 갈색으로 변한 계란 프라이 참 맛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색으로 변한 부분이 바로 최종 당산화물이라는 독소 덩어리입니다.
이 독소는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신장의 미세한 필터를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매일 아침 바삭한 계란 프라이를 드시는 것은 매일 아침 신장에 녹이 슬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에 삶거나 찜기에 찌는 것입니다. 물로 조리하면 온도가 100도를 넘지 않아서 독소가 생기지 않고 소화 흡수율도 가장 높습니다. 셋째,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딱 2알만 드십시오. 계란이 좋다고 해서 하루에 5개, 6개씩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유불급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과하면 신장에 찌꺼기를 남깁니다. 우리 신장이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양은 하루에 2알입니다. 이 2알이면 필요한 단백질과 영양소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습니다. 넷째, 저녁보다는 아침에 드십시오. 아침에 먹는 계란은 금메달이고 저녁에 먹는 계란은 동메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계란을 드시면 밤새 떨어진 신진대사를 끌어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줍니다. 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저녁 늦게 드시면 자는 동안 위장에 머무르며 독소를 만들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신장도 밤에는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섯째, 계란을 보관할 때는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놓으십시오.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계란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계란에도 숨구멍이 있습니다. 둥근 쪽에 있는 기실이라는 숨구멍을 통해 계란이 숨을 쉽니다.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하고 둥근 부분을 위로 향하게 두어야 계란이 신선하게 숨을 쉬고 노른자가 가운데에 안정적으로 위치합니다. 그리고 절대 냉장고에 넣기 전에 물로 씻지 마십시오. 껍데기에 보호막이 씻겨 나가면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먼지만 살짝 털어내고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5가지 법칙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정성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짓는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하나 남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만 머물다가 사라지는 지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그 위험한 녀석들, 즉 감과 고구마 그리고 식후의 진한 차는 잠시 멀리 하시고 대신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붉은 토마토와 양파 그리고 브로콜리를 가까이 해 주십시오. 제가 이토록 목이 쉬어라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다가올 2026년 그리고 10년 뒤 여러분이 서 있을 그 자리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을 차가운 수술대 위나 기계 소리만 요란하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투석실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에 4시간씩 굵은 바늘을 꽂고 피를 걸러내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 대신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맛있는 밥을 먹고 귀여운 손주들의 손을 잡고 따뜻한 봄날의 꽃 구경을 가는 그런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아직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밥상을 바꾸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노년을 병원의 흰 천장이 아닌 세상 밖의 푸른 하늘 아래로 이끌어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쏟은 만큼 반드시 건강이라는 선물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마지막으로 굳은 약속을 하나 해주십시오. 그냥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나는 건강을 선택한다 라고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짧은 한마디가 훗날 신장투석을 막고 100세까지 내 발로 걸어 다니며 건강하게 살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숭고한 서약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에게 늘 드리는 기도를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신장지킴이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